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기술 및 방산 분야에서 주목받았던 한 사건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 이 기업의 주가가 하루 만에 7.5% 넘게 꽤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좀 놀랐었죠. 그 배경에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미 육군과 팔란티어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지휘 통제 시스템, 이게 NGC2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좀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는 거였죠. 네, NGC2 시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단순히 팔란티어 주가 하락이나 기술적 결함 발견이라는 단편적인 뉴스로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봤는데 이걸 기술적인 측면, 또 군사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팔란티어라는 기업 자체의 어떤 위기관리 전략, 나아가서 금융시장의 반응, 더 크게는 국방산업 전체의 어떤 변화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특정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과 국방의 관계, 그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표면적인 사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중요한 맥락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다층적으로 제대로 분석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논란의 시작이었던 그 기술적인 문제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NG2C 제품의 보안 결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네, 그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이게 그냥 사소한 버그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개 지적됐는데요.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게 접근 통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 인가된 사용자라고 하죠. 이 사용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 수준이나 맡은 역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요? 그건 좀 심각한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병사가 장군의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었다, 이런 건가요? 유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데이터 접근 권한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뭐랄까, 정보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자 위협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거죠. 내부자 위협이요. 하긴 외부 해킹보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궁 시스템이라면 더더욱 그렇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로깅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깅 시스템 부재, 그것도 문제네요. 네, 누가 언제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보 유출 사고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원인을 추적하거나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통제도 안 되고 누가 뭘 했는지 기록도 안 남고 이거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보안 체계에 허점이 많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보안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제3자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만든 앱 같은 것들이 이 NGC2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증 안 된 앱이요? 군사 시스템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의아한 지점이죠. 보통 이런 중요한 시스템에는 철저하게 검증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심지어 일부 앱에서는 수백 개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코드 자체 취약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상의 오류나 허점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와, 수백 개요? 잠시만요. 정리해보면 인가된 사용자가 모든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고 활동 기록은 안 남고 검증 안 된 앱이 돌아가고 그 앱 자체에도 수백 개 취약점이 있고 와,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지적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몇몇 버그나 실수를 넘어서는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시스템 설계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스템 전체의 구조 설계, 그러니까 아키텍처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혹은 보안 정책이나
관리 프로세스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팔란티어와 미 육군이 이걸 두고 실패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심지어 성공적인 개발 과정의 일부라고까지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용문인가요?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다락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로이터 보도 이후에 미 육군의 최고 정보 책임자, CIO라고 하죠. 군의 전체적인 정보기술 전략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리오넬 가르시아라는 분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의 핵심은 문제가 조기에 식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된 환경, 그러니까 실제 작전 환경이 아닌 테스트 환경에서 발견된 것이고 발견 즉시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어요.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빨리 찾아서 고쳤으니까 괜찮다. 오히려 잘한 거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게 그냥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요? 어떤 거죠? 바로 데브색 옵스라는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 데브섹옵스, 개발, 디벨로먼트, 보안, 시큐리티, 운영, 오퍼레이션을 합친 말이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일단 다 만들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보안 테스트를 하고 문제를 수정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워터폴 방식이라고 하죠. 네, 폭포수 모델. 그런데 이 데브섹옵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함께 고려하고 개발 전 과정에 걸쳐서 보안 활동과 테스트를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개발 따로, 보안 따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계속 보안 테스트를 돌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고 또 피드백을 반영해서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애자일 방법론과도 맥락이 다 있고요. 아, 그러니까 데브세콥스 관점에서는 버그나 결함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개발 과정 중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찾아내서 고치느냐 이 과정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안을 나중에 땜질하듯이 덧붙이는 게 아니라 개발 프로세스 자체에 처음부터 내재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미 육군의 주장은 이번 NGC2 시제품 테스트에서 비록 심각해 보이는 결함들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게 실제 운영 전에 통제된 환경에서 데브세콥스 프로세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조기에 식별되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종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미 육군 CIO의 발언이나 또 제스로 레이 육군 중장이 위험을 발견하고 즉시 완화한 것은 미래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과거처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테스트에서 큰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는 개발 중간중간에 계속 문제를 찾아서 고쳐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사이버 위협도 계속 진화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런 민첩한 개발 및 보안 통합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군도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과거의 느리고 경직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아무리 데브세콥스 관점이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해도 로이터 같은 유력 언론에 심각한 보안 결함이라고 대서특필될 정도의 문제였다면 그 발견 과정이나 내부 통제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조기에 발견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닐 텐데 말이죠. 발견되기 전에 아예 그런 심각한 결함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 지적도 타당합니다. 데브세콥스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고 또 조기 발견이라는 게 면제부가 될 수는 없겠죠. 아마 내부적으로는 왜 그런 수준의 결함이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미군이 공식적으로 이 방식을 옹호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번 사건을 해명하려는 걸 넘어서 앞으로 미군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철학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군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해석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죠. 아무리 미군이 과정이라고 포장해줘도 팔란티어나 같이 참여한 엔듀럴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을 텐데요. 주가도 폭락하고 회사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도 생길 수 있고 말이죠. 이 로이터 보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나요? 위기관리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교과서적이면서도 발빠른 대응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도가 나오자마자 팔란티어와 엔듀럴 인더스트리스가 공동으로 성명을 즉각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이요? 신속했네요. 네, 시간을 끌지 않았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핵심은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보고서는 오래된 정보, 올드 스냅샷에 기반한 것이며 현재 시스템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올드 스냅샷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다 해결됐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주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거죠. 과거의 문제 프레임을 명확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란티어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갔다고요? 네, 팔란티어는 추가적으로 자사의 핵심 플랫폼 자체에서는 어떠한 취약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 그러니까 문제가 된 NGC2 시스템 전체 결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 예를 들면 파운드리나 고담 같은 플랫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군요. 정확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의 핵심 기술 역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자사 기술의 근본적인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차단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리한 대응인데요. 문제 자체를 부인하진 않지만 그 원인이 우리 핵심 기술 때문엔 아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네요. 그럼 시스템 통합 과정이나 아까 말한 제3자 앱 같은 다른 요인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거군요. 동시에 책임 소재를 미묘하게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 거죠. 이런 대응은 언론 보도로 인해 순식간에 형성될 수 있는 팔란티어 기술, 불안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과거 개발 과정 중 발견되어 이미 해결된 이슈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빠르게 전환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프레임 전환 전략이군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미 육군 고위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발언, 조기 발견 성공, 미래를 위한 좋은 소식 이런 코멘트들이 더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났겠네요. 네,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를 가진 미군 당국자의 입을 통해 문제가 아니라 성공적인 과정의 일부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팔란티오의 주장에 힘이 실린 거죠.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주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핵심 고객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죠. 확실히 위기 상황에서 고객, 특히 미군 같은 핵심 고객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걸 외부에 알리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팔란티어나 엔드릴 같은 회사들의 어떤 특징인데요. 이 회사들은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아주 전통적인 방산업체들과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소위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한 기술 기업들이라는 점, 이 점이 이번 사태와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팔란티어나 엔듀릴 같은 기업들은 기존 방산업계의 문법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왔죠. 실리콘밸리의 DNA, 즉 빠른 혁신, 민첩한 개발 속도, 그리고 AI나 데이터 분석 같은 파괴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더 빠르고 유연하고 첨단 기술을 앞세우는 이미지죠. 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같은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관료적인 전통 방산업체들이 꽉 잡고 있던 국방 시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더 뛰어난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미군이나 정보기관 같은 고객들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건데? 그런데 이번 NGC2 보안 결함 사건은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인 바로 그 속도와 혁신이라는 가치가 국방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또 다른 가치, 즉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속도와 안정성 사이의 균형 문제군요. 너무 빨리 개발하다 보니 혹시 보안 검증이나 안정성 확보에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우려를 자극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팔란티어나 미국은 대부세곱스라는 틀로 설명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혹시 너무 서두르다가 기본적인 걸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는 이들 실리콘밸리 기반의 신흥 기술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성장 통과 같은 경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성장통이요? 어떤 의미에서요? 국방이라는 시장은 일반 상업시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고 실패했을 경우에 파급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이 크며 무엇보다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런 특수한 시장에서 단순히 기술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객 및 투자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위기 상황을 관리하며 장기적인 신뢰와 평판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기술력뿐만 아니라 실의 관리, 평판 관리 능력까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군요. 자신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의지를 시장과 고객에게 확실히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위기였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기회였던 셈이죠. 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반응으로 넘어가 보죠. 앞서 미국은 성공적인 과정이라고 했고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지만 시장은 그야말로 냉혹하게 반응했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7.5% 넘게 폭락했고 심지어 그날 S&P 500 지수에 포함된 500개 기업 중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고 격렬했죠.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미군의 공식 입장도 나왔는데 말이죠. 단순히 보안 결함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팔란티어 주가 자체가 이미 상당한 고평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고평가 상태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팔란티어 주가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20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세였죠.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팔란티어가 가진 데이터 분석 기술과 정부 및 국방 분야에서의 강력한 입지가 부각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AI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국방 기술주라는 프리미엄이 아주 두텁게 붙어 있었던 거죠. 와, 3년에 2000%면 거의 상상하기 힘든 수익률이네요. 그 정도면 정말 작은 악재에도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겠네요. 기대감이 너무 높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높은 기대치와 그에 따른 높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는 주가가 이미 미래의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이미 꿈을 먹고 한참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뉴스, 특히나 그 뉴스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내용, 예를 들어 이번처럼 핵심 고객인 미군과의 중요 프로젝트에서 보안 문제가 터졌다는 소식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이나 불안감도 훨씬 더 크게 증폭되어 나타나는 거죠. 혹시 내가 너무 좋게만 생각했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작은 바람에도 더 크게 흔들리는 법이군요. 알겠습니다. 기대치가 높았다는 점.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혹시 국방 프로젝트라는 사업 자체의 특수성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국방 관련 사업, 특히 팔란티어가 하는 것처럼 군이나 정보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그 특성상 기밀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보안이 생명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그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술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아주 큰 분야죠.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깜깜이 투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로이터 통신이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언론 매체의 보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정보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 같은 곳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 발견이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터져나오면 투자자들은 그 뉴스의 실제적인 의미나 맥락, 예를 들어 대부세코옵스 과정의 일부라거나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점 등을
충분히 확인하거나 분석할 시간적, 정보적 여유 없이 일단 반응하게 됩니다. 아, 일단 부정적인 헤드라인만 보고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네, 뭔가 큰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일단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확산되면서 단기적인 패닉셀, 즉 공포에 의한 투매 현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적인 환경이라는 겁니다. 정보가 부족할수록 뉴스 헤드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높은 기대치와 정보 비대칭성.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주가 하락폭이 더 커졌을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태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결국 핵심은 신뢰의 회복과 강화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팔란티어가 자신들의 기술적인 안정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 능력을 시장과 고객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겠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고객이자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미군과의 파트너십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시장에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미군과의 관계가 핵심이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여러 번 언급했던 미 육군 최고 정보 책임자 CIO 리오넬 가르시아의 발언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그는 이번 보안 결함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명확하게 팔란티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죠? 그는 팔란티어는 현재 미군의 비즈니스 역량과 준비 태세의 핵심 플랫폼, 코너스톤 플랫폼이며 미래 AI 작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와, 핵심 플랫폼, AI의 토대. 이건 뭐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이런 수준의 발언이 나왔다는 건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시제품 테스트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팔란티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핵심 파트너로서 함께 갈 것이다 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이것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불안해하는 투자자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안심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의 공식적인 지지 선언이니까요. 그렇군요. 군의 공식적인 지지 표명, 이게 장기적인 펀더멘탈, 즉 기업의 기초 체력이나 경쟁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단기적인 노이즈는 있을지언정 핵심 고객과의 관계는 튼튼하다는 거니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급락 사태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요? 금융기관 건전성 평가할 때 쓰는 용어 아닌가요? 네,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기업이 얼마나 잘 버텨내고 대응하는지, 그 과정에서 기업의 진짜 경쟁력, 예를 들면 기술력, 위기관리 능력, 핵심 고객과의 관계, 시장과의 소통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시험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위기를 통해 오히려 기업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그렇죠. 만약 팔란티어가 앞으로 이 NGC2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시장에 입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번 단기적인 주가 충격은 그저 장기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 혹은 건강한 조정 정도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맷집과 저력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결국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실제 결과물로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팔란티어와 NGC2 논란을 단순히 한 기업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방혁신이라든지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어떤 의미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의 전쟁, 예를 들어 20세기까지의 전쟁은 주로 탱크, 전투기, 미사일, 항공모함 같은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 플랫폼의 성능과 수령이 국방력의 핵심 지표였습니다. 누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죠.
그렇죠. 냉전 시대 군비 경쟁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딱 그렇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AI의 역할이 결정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 AI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 네. 단적인 예로 최근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쟁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신속하게 수집하고 통합하고 분석해서 지휘관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 또 AI를 활용해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아군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드론이나 무인 시스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휘 통제하느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현대전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 전장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그걸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군 역시 기존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GC2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 자체가 바로 민간 기업들이 가진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 분석 능력, AI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최대한 빠르고 유연하게 군사 지휘 통제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아, NGC2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 패러다임 전환의 산물이군요.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빠르게 수혈하려는 노력. 그렇죠. 기존의 무기 개발 및 획득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보통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굉장히 느리고 경직된 프로세스였습니다. 요구사항 정의하고 설계하고 시제품 만들고 시험 평가하고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죠. 네, 그렇죠. 개발 시작할 때랑 실제 배치될 때 기술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이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는데 위협 환경도 예측 불가능하게 급변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과거의 느려터진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팔란티어나 엔듀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민간 기술 기업들과 손을 잡고 개발 및 도입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빠르고 반복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요. 데브세곱스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수십 년 걸리던 걸 몇 년 혹은 몇 개월 단위로 단축시키려는 시도군요. 엄청난 변화네요. 네, 정말 근본적인 변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에는 당연히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NGC2 시스템의 보안 결함 논란은 바로 이런 과정, 즉 민간의 최첨단 기술, 그것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제품 단계의 기술을 극도의 안정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보수적인 군 시스템에 통합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관점이군요. 단순히 팔런티어 한 회사의 기술력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진통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팔란티어의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엔듀릴 프로젝트에는 팔란티어와 엔듀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거대한 IT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컨소시엄의 주요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어떤 점이죠?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더 이상 국방산업의 변방에 머물거나 단순히 특정 기술이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국방 시스템의 핵심 설계부터 개발, 운영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말 그대로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빅테크 기업들이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산 대기업들, 예를 들면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같은 회사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위협이자 도전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그야말로
판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국방 예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누려왔던 전통적인 방산 거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주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한 셈입니다. 경쟁의 양상이 달라지겠네요. 네. 과거에는 주로 비슷한 체급의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DNA를 가진 테크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전통적인 기업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 군과의 깊은 신뢰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성과 신뢰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울 겁니다. 반면에 팔란티어나 엔드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테크 기업들은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같은 파괴적인 기술력과 빠른 실행 속도를 무기로 내세우겠죠. 안정성 대 혁신성, 경험 대 기술력, 이런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건가요? 네. 앞으로 국방시장에서는 바로 이 두 축, 즉 전통 강자들이 가진 안정성과 경험이라는 가치와 신흥 테크 기업들이 가진 혁신성과 속도라는 가치가 어떻게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또 어떻게 협력하면서 전체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NGC2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 경쟁과 협력의 시험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네요. 한 기업의 주가 급락 사건에서 시작해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재편까지 이야기가 확장되는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팔란티어와 NGC2 관련 논란,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대부 세컵스 같은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실제 군사 시스템 개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에피소드 혹은 성장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부각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팔란티어 같은 신흥 기술 기업이 국방이라는 특수 시장에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과 함께 효과적인 프레임 관리, 그리고 핵심 고객과의 신뢰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그렇죠. 금융시장의 반응을 통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성장주의 주가가 작은 부정적 뉴스에도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또 정보 비대칭성이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핵심 고객의 신뢰와 실제 결과로 보여주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거시적인 관점, 국방 혁신과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이 사건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군이 어떻게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 시스템에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죠. 동시에 빅테크 기업들이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경쟁 구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층위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건이었네요. 결국 이번 사태는 팔란티어에게 분명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주가도 하락하고 평판에도 험집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또 향후 NGC2 프로젝트를 포함한 여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시장에 확실히 증명하고 최대 고객인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을 어떻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느냐가 팔란티어에게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도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너무 쉽게 휩쓸리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층위의 맥락들, 그리고 국방혁신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해당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냉철하고 깊이 있게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팔란티어와 NGC2 시스템 논란을 통해 기술, 전략, 시장, 그리고 국방 혁신이라는 정말 다양한 렌즈로 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과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인공지능이나 첨단 소프트웨어 같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을 국방이나 안보처럼 극도의 보안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아주 민감한 영역에 통합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개발의 속도와 안정성의 확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속도를 내도 되고 어디부터는 신중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빠르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혁신 문화가 전통적으로 위계적이고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일 수 있는 군사 문화와 과연 어떻게 충돌 없이 성공적으로 융합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다른 문화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우리 사회, 그리고 특히 기술과 안보가 만나는 영역에서 마주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와 안전의 균형, 그리고 혁신 문화와 전통 문화의 융합, 정말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팔란티어 사례가 바로 이 질문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차분히 꼭 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